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저스입니다.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메일로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보시면은 자 선생님 동영상 보면 패스 실전 영문법 신성희 선생님 패스 실전 영문법 5호를 추천 주셨는데 패스 실전 영문법 5호가 요즘 경향에 맞지 않는 몇몇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다 풀기를 추천하시네요. 자,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은 뭐 굳이 영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과목도 비슷할 것 같아요. 기출 포인트들이 있는데 요즘 경향과 맞지 않는 어, 지역적이거나 어려운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를 과연 알아야 되는지 아마 다른 과목도 비슷한 질문의 맥락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처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패스 시전 영문법 5호 교재를 먼저 추천한 이유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볼게요. 패스 시전 영문법 5호는 일단 구성이 첫 번째는 진도별 해시 체크 111 파트와 그리고 두 번째는 랜덤형 예상 문제 444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추천하는 이유는 진도별 체크 111 이 부분이 공무원 영문법 이론 그러니까 문법 이론과 포인트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문법 이론과 포인트를 바탕으로 단원별 문제 적용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랜덤형 예상 문제 444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별로 랜덤 문제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도별 시체크 111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문법 기출 포인트들을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포인트는 정말 많은 포인트들이 많겠죠.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를 정리했기 때문에 이전에 나왔던 문법 포인트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교재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이 문법 이론 포인트 정리는 처음 1회독 할 때는 암기는 하지 마시고, 왜냐면 암기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암기는 2회독부터 해도 되니까 일단 1회독에서는 각각 포인트들이 문법 시험에서 어떤 단원별로 어떤 게 포인트인지 한번 이해 위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책에도 포인트가 적혀 있고, 그리고 만약에 포인트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론에 있는 예문을 통해서 맞는 예문이 있고 틀린 예문이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해서 시험에서는 이런 포인트를 묻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재가 잘 만든 이유는 저는 이 단원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포인트 위주로 단원별 문제가 있는데 다 틀린 문제들인데 올바르게 고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수험생분들이 많이 여쭤보는 게 해당 파트별로 문제를 모아놨기 때문에 답이 뻔히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맞습니다. 해당 파트별로 모아놨기 때문에 답은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수험생들이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죠. 포인트별로 모아놨으니까 답이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 우리 수험생들이 그 포인트가 암기가 된 것은 아니죠. 대신에 이론을 바탕으로 포인트별로 단원별 적용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연습을 해보고 문제를 풀고 나서 실제 포인트를 적는 거죠. 그리고 추후에 2회독, 3회독 하면서 반복하면서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법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를 바탕으로 이론과 포인트 암기하고 단원별로 적용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추후에는 랜덤형 예서 문제 다사사도 푸는 겁니다. 자, 근데 랜덤 문제는 사실 많이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문법 단원별 문제를 많이 푼다 하더라도 처음 풀 때는 아직 응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리는 건 상관없이 마찬가지로 문제 풀고 출제 포인트를 간단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문제 옆에. 참고로 뭐 단원별 문제도 마찬가지고 랜덤형 예성문제 다사사도 문제 풀고서 출제 포인트 적는 이유는요. 그나마 우리가 책에다 문제를 풀고 나서 간단하게 자신이 직접 출제 포인트 적어봐야지 각 문법 파트별로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문법 문제가 만약에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온다고 할게요. 그럼 사지선다형이라면은 거의 12개에서 16개 정도 포인트를 빠르게 보고서 머릿속에서 그 관련 포인트가 정리 및 암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출제 포인트 적는 연습을 안 하면은 많은 문법을 풀었어도, 많은 문법 문제를 풀었어도 문법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암기가 안 돼 있어서 잘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제 포인트 적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교재가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각 문법 이론과 포인트가 정리가 잘 돼 있고 단원별 문제가 너무 좋아요. 다른 강사님들의 이제 문법 교재를 보면은 기출 문제 그냥 그대로 따온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해당 포인트뿐만 아니라 다른 포인트까지 알아야지 풀 수 있어가지고 섞이기 쉬운데, 이 교재는 이렇게 단원별로 문제를 잘 모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랜덤 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이 교재 하나로 계속 반복해서 보면 모든 문법 문제는 거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주신 거는 이거죠. 자, 패스 신청 용법 5호가 요즘 경향에 맞지 않는 몇몇 포인트가 있다고 한대. 맞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문법 포인트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요즘 문법 포인트랑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역적인 포인트를 할게요. 자, 그럼 이 부분을 봐야 하는지, 이 질문은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른 과목에서도 기출 지역적인 포인트를 봐야 하는지, 이런 고민을 수험생들이 많이 하세요. 저는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만약에 그 지역적인 포인트가 혹시 나온다고 할게요. 문법은 얼마든지 이전에 어려웠던 기출 포인트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나온다고 하면은 굳이 안 봐서 틀리는 것보다, 왜냐면 문법 문제도 어쨌든 5점이라는 거죠. 그래도 보고 맞추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지역적인 포인트까지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먼저 우선순위 포인트를 좀 보고서 우선순위 포인트 나중에 좀 암기하고 나서 남는 시간 내에서 추후에 기출 지역적인 포인트를 보면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 포인트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추후에 영어를 예를 들자면 최신 기출을 시행처별로 다운받아서 풀 거예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시행처별로 다운받아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최신 기출이 일단 요즘 시험에 자주 나오는 출제 포인트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일단 집중적으로 외우시는 거예요. 기출을 풀다 보면은 요즘에는 이런 포인트가 많이 나오는구나. 자, 그리고 이게 암기가 되었다고 할게요. 그럼 남는 기간에는 넓히시면 됩니다. 이전에 지역적인 포인트를 보면 되는 거죠. 지역적인 포인트를 안 보고 틀리고 틀린 것보다, 공무원 시험은 어쨌든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한 문제도 1점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역적인 포인트는 우선되는 포인트를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틀리는 것보다는 보고 맞추는 게 낫다는 거죠. 대신에 먼저 좀 우선시 봐야 될 것은 당연히 최근 기출 포인트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뭐 요즘 경향에 맞지 않는 포인트가 있는데, 시험 출제는 강사들이 내는 게 아니죠. 시험 출제는 어차피 뭐 인사혁신처나 출제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적인 포인트도 보시면 좋은데, 우선은 우선순위가 되는 포인트를 좀 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역적인 기출, 지역적인 포인트까지 조금씩 넓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